반갑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비타홍입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찾아드리고 싶은 건강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당뇨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아졌죠. 그런 당뇨 환자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보통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하얀 쌀로 만든 뭐 떡이라든지 뭐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어렵죠. 당뇨는 뭐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이것을 안 먹고 그러기는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을 뭐 우리가 보통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게 뭐 짜장면이고 뭐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그리고 달달한 양념이 들어간 그런 뭐 양념 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먹으면서 음 당을 관리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뭐 양껏 먹을 수는 없죠.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쨌든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적당히 먹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가면서 내 당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내 몸속에 당을 조절을 하려면 이 당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내가 먹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이 되어서 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많은 포도당이 내 몸에서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포도당이 적게 나오고, 두 번째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혈액 중에 이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겠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먹은 만큼, 예를 들어서 혈당이 200이면 200이 나올 만큼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200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차이가 물론 나지만, 어쨌든 당뇨가 있는 분이 혈당이 200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덜 먹으면 혈당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가뜩이나 이 포도당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덜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먹을 양은 똑같이 하면서 몇 끼니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먹을 양은 똑같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줄기 때문에 혈당이 먹은 양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200이 올라가지 않고 뭐 150이 된다든가 160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던 혈당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저혈당이 오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것도 이 정도 내려가기 전에 그 음식을 먹는 그 횟수가 많아지니까, 내려가기 전에 음식을 먹어주면 이렇게 진폭이 컸던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심하게 오던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을 똑같이 하되, 하루에 우리가 보통 3끼를 먹잖아요. 이 3끼를 4끼나 5끼로 바꾸면
이런 폭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한꺼번에 혈당이 나오면 그 혈당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뭐 단백질이나 이런 적혈구에 염증을 일으켜서 뭐 당 독소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적당히 나와준다면 그렇게 다른 세포들을 오염시킬 일이 없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혈당이 나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흡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흡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면 천천히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서 이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천천히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천천히 나와주면 인슐린이 여유 있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췌장에 무리도 없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밥, 떡, 이런 밀가루 이런 거 대신에 잎채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식이섬유에 그 파이토케미컬 뭐 이런 식물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는 그것은 식이섬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을 천천히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기 어려운 식이섬유 이렇게 잎채소를 먹는 대신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식이섬유죠. 건강기능식품.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뭐 달달한 케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이 식이섬유 커피를 한 잔 타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 식이섬유가 이 달달한 이 케이크가 내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내 피로 퍼지려고 할 때 이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는 거죠. 천천히 내보낼 뿐더러 이 포도당을 흡착을 해서 일부분은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과 2번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음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음식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이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지 않으면서도 식이 조절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식이 조절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이 안 잡힌다면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상으로 제가 먹고 싶은 이런 뭐 밥, 떡, 짜장면, 잔치국수, 뭐 이런 갈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